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구과학 1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비교적 앞부분에 해당하는 판의 이동에 대한 문제고요. 24년도 9월 모평 20번 문제인데 약간 난이도가 좀 있었죠. 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판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발산형, 수렴형, 그리고 보존형 경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좀 보시면은요. 이 문제에서는 일단 남반구에 위치한 열점이라고 해서 그림에서 20S라고 써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의 위치와 연령인데요. 여기 보시면 화산섬이 삼각형으로 되어져 있고 연령이 0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제 이 연령이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의 밑에 열점이 있었을 거고, 그때 화산섬이 해양판 A에서 위도 15도 부근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위도 20도 부근에서는 해양판 B에서 화산섬이 최초로 만들어진 후에 이 화산섬이 동일 경도상을 따라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이동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점선에 보이는 이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요. 일단 첫 번째는 화산 활동이 X하고 Y 중에서 어디가 더 활발한지 하고, 두 번째 복각의 절대값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고지자기 극이 기역하고 니은의 위도가 저위도인지 아니면 위도가 좀 높은 곳에 있는지 그런 걸 좀 찾아내는 걸 물어봅니다. 자, 먼저 보기를 하나하나 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이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 괄호 열고 단이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단,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의 북극이고 지리상의 북극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고지자기 문제를 풀 때 늘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을 우리가 전에 고지자기에 관련된 영상 찍었을 때 한두 번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 문장의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면은 거기 검색에다 고지자기라고 돋보기에다 치시면은 선생님이 영상 몇 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은 간단하게나마 요 단에 대한 얘기, 표현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요. 이 진북이라는 거, 그리고 자북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대륙이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기억을 하시면서 진북은 우리가 이제 지구를 이렇게 봤을 때 지구 자체에서 자전축을 이루고 있는, 여기 자전축의 북쪽 있는 이 부분, 여기를 진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지구과학을 공부해 보시면은 지구는 세차 운동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자전축이 자꾸 변해요. 그러면 당연히 진북도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자북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인제 지구를 하나의 큰 자석으로 놨을 때 인제 그 자기장에서 자석의 북극을 우리가 자북이라고 하는데, 지구에서 유일하게 외핵이 액체 상태인데, 이 액체 상태의 외핵이 계속 움직이면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이 자북의 방향도 계속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대륙이라는 것 자체가 맨틀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맨틀 대류에 의해서 이 대륙도 이동하게 돼 있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진북도 바뀌고 자북도 바뀌고 대륙도 바뀌는데, 이렇게 세 개가 다 변합니다. 변하는데 이 단이라는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진북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걸로 고정값으로 놓고, 자북도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고정값으로 놓고 오로지 대륙이 이동하는 것만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진북 자북은 고려하지 말고 그냥 오로지 대륙이 이동하는 것만 고려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좀 해석을 해보면요. 지금 해양판 A에서요. 이 0이라고 써 있는 화산섬은 남반구 열점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화산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령이 0년일 때 지금 위도가 15도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위도는 복각과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연령이 0, 다시 말하면 최초에 만들어지는 화산섬은 일단은 복각의 15도를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복각을 얘기할 때 오른쪽 그림처럼 이 수평면, 다시 말하면 지표면하고 그다음에 나침판이 이루는 각도, 요거를 우리가 복각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요 극지방, 다시 말하면 북극 지역에서는 지표면하고 나침판의 앵글이 가리키는 요 방향이 거의 수직이죠. 그러면 90도의 복각이 나오고, 이 상태로 계속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적도 지방에 가게 되면 이 적도 지방의 지표면하고 그다음에 인제 자기장의 앵글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렇게 서로 나란하기 때문에 복각이 0 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도가 0 도기 때문에 복각을 0 도, 그다음에 극지방은 우리가 90 도로 표현하죠. 그러면 복각도 90 도가 나오니까 '복각과 위도는 서로 비례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해양판 B도 한번 해석을 해 보면요. 지금 0이라고 써 있는 곳에서 지금 남반구 열점에서 생성된 최초의 화산섬이 될 거고요. 이 해양판 B의 연령 0은 당시에 위도가 20 도죠. 그런데 인제 복각하고 위도가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요 해양판 B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 화산섬에서는 복각이 20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그림의 해석은요. 이 해양판 A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동을 하는데 같은 기간인 1천만 년 동안 해양판 A에서 이 화산섬은 약 5도 정도의 위도가 올라갔죠. 그런데 해양판 B는 20에서 10이니까 10도 정도의 위도가 올라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해양판 B가 해양판 A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1천만 년 동안 같은 시간 동안 해양판 B가 더 많은 위도를 이동했기 때문에 해양판의 속도는 해양판 B가 A보다 빠르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에 길이 변화로 해양판 A하고 B의 속도를 좀 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그림에서 해양판 A와 해양판 B 사이에 요 x의 경계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이 x의 경계면은요. 지금 해양판 B가 속도가 빠르다고 했으니까 위로 지금 빨리 이동하고 있고요. 해양판 A는 속도가 느리니까 그걸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 x 경계면은 지금 벌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발산형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가 되는 건 우리 친구들이 요 그림에서 항상 많이 봤듯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때도 발산형이 되고요. 그다음에 같은 방향인데 한쪽이 빨리 가고 다른 한쪽이 늦게 쫓아오면 요 사이에 벌어지는 경계가 생겨서 발산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런 화살표의 판의 이동도 발산형입니다. 왜냐하면 왼쪽으로 가는 판하고 약간 비스듬히 가는 판이 있는데 요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벌어진다라는 표현에 주안점을 맞춰서 발산형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양판 B하고 해양판 A의 요 Y 경계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화살표 방향 두 방향이 같은 방향인데 해양판 B가 빨리 움직이고 A가 늦게 움직이니까 요 Y에서는 보존형 경계가 생겨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할 때는 보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어긋나서 가는 건데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속도의 차이가 나도 보존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했던 걸 다시 보면은 첫 번째 이 해양판 A에 화산섬이 최초로 생긴 이 지점은 위도가 15도인 지점에 생겼고 위도와 복각이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복각이 1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양판 B에서 만들어진 화산섬 요 연령 0인 지점은 남반구 열점 최초의 화산섬이고 위도 20도에서 생성됐고 복각이 2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해양판 B가 더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화살표를 이렇게 길이 변화로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X 지금 경계면에서는 해양판 B가 빨리 이동하고 A가 못 쫓아오고 있으니까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Y 경계면에서는 같은 방향인데 서로 속력이 다르니까 보존형 경계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요 기역, 다시 말하면은 1천만 년이 지난 후에 생긴 해양판 A의 위도 10도에서의 요 기역과 해양판 B의 위도 10도에서의 니은을 이제 지자기 기록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따로 떼놓고 조금 이따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기역 보기부터 해석해 볼까요? 자,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을 물어봤는데, 이 화산 활동이 X하고 Y 중에서 누가 더 활발한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럼 X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발산형 경계라고 했고요. Y는 보존형 경계인데,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죠. 예. 발산형 경계에서 그 비어 있는 공간에서부터 물질이 지금 마그마가 외부로 솟구쳐 오르는 거니까 X가 Y보다 활발하다, 맞는 보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보기는요. 지금 고지작이 복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생성될 당시의 복각인데, 지금 기역하고 니은을 확인해 보면 기역은 위도가 10도인 지역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처음에 생성될 당시의 복각은 곧 위도라고 했으니까 15라고 찍혀 있을 거고요, 기억에. 그 다음에 지금 요 니은의 위도 10도로 올라온 이 화산섬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20도라는 복각이 있는 지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20이라는 숫자가 찍히겠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에서 복각의 절대값은 하나는 15, 하나는 20이니까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디귿번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디귿이 조금 어려워서 우리 친구들이 잘 해석을 보셔야 되는데, 화산섬 일단 기역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역이라고 하는 화산섬은요, 애초에 15도라는 남반구 위도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를 적도 0도라고 하면 15도 지역이 이쪽 지역쯤 되고, 여기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 당시 이 화산섬에서는 고지자기 극은 지리상의 북극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위도 15도에서 지리상의 북극은 여기야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요만큼의 거리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위도 10도인 쪽으로 이렇게 북상을 했어요. 그럼 얘가 북상을 하면 북상을 한 만큼 거기에서 요 x 값을 알려주는 것도 그대로 대칭 이동을 해야 돼요. 요만큼으로. 그러면 5도 북상을 했으면 당연히 얘도 5도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그러면 최초에 이 15도에서 만들어졌을 때 고지자기 북극이 90도 지역이라고 한다면 5도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때 기역에서는 한 85도 정도가 고지자기 북극으로 표시가 된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화산섬 니은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화산섬 니은 같은 경우도 지금 위도 10도 지역에 있는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남반구 20도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0도 적도라고 한다면 남반구 20도 지역인 이 지역에서 처음에 화산섬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고지자기 북극은 쭉 가서 아마 여기를 가리켰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걸 가리키는 요 거리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10도만큼 이동을 하면 당연히 요 x값도 10도만큼 대칭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0도만큼 위로 올라가서 10도만큼 대칭 이동했으면 처음에 90도 지역이었는데 10도만큼 대칭 이동하면 80도 지역이 고지자기 북극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5도만큼 지금 위도를 옮겼을 때 처음의 위치에서 5도만큼 밑으로 내려간 85도 지역이 고지자기 북극이라고 표시하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10도만큼 이동했을 때 당연히 얘도 고지자기 북극이 처음 90도 지역보다 10도만큼 떨어진 80도 지역이라고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기역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은
니은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보다 저위도가 아니라 85도면 약간 고위도라고 표현해야겠죠. 기역이 85도고 니은이 80도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판 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지자기 극까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어요. 특히 디귿 같은 경우 해석할 때 우리 친구들이 해석을 좀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올려놓은 영상들, 그 고지자기에 대한 또는 지괴 이동에 대한 영상들 충분히 확인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 한번 다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